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오늘은 주식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꼭 설정하시고 주식할 때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정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아직 설정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관건은 결국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면 세력과 같은 배, 한 배에 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세력이 무엇에서 종목을 올릴까? 세력이 어떤 종목에 사서 어떻게 올라갈까?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산업을 갈지, 2차 전지를 갈지, 바이오를 갈지 그 세력과 함께 사서 함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력이 어떤 배를 타고 있고 어디에서 갈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무엇을 근거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말과 돈이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적어드린 말과 돈, 말을 믿지 말고 돈을 믿으라고 했는데 말이라고 하면 곧 수없이 들려오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천주와 추천 가격, 그들이 보는 시황,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2차 전지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여러 애널리스트 말을 들으면 뭐 안 좋은 게 없고 다 좋다고 하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종목들 중에 오르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들의 말 중 반 틈은 틀린 거겠죠? 근데 돈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돈은 결국에 수급입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당연히 수급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초보자 분들께서는 수급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뭐 2차전지 이제 확대될 거니까 좋겠지, 뭐 언택도 확대될 거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좋겠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장이니까 좋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수급을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추천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미래에셋이라는 기관 투자자가 실제로 반도체를 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은 좋다고 하고 시장이 밝다고 하고 곧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수급을 봤더니 기관이 주구장창 팔고 있고 특히 미래에셋 창구가 주구장창 팔고 있다면 그건 언행일치가 되느냐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나요?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추천을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돈을 투입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다 투입하고 있고 무엇을 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 수급을 믿자. 그렇게 수급의 흐름을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타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 투자도 할 거고 가치 투자도 할 거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면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그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지를 보면 약간 시장 전체적인 감이 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차트에 한눈에 보이도록 표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주의 깊게 보시지 않았겠지만 제 과거 영상들을 보면 일봉에 항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트레이닝 하는 장면에도 있고 제 매매일지에도 항상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요 밑에 있는 기관 보유 수량과 외국인 보유 수량입니다. 요 매매일지에 항상 있었는데 다들 아마 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분봉으로 하니까 요건 일봉에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걸 설정하는 방법은 요 거래량이 나와 있는 곳에 저는 이제 창이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아서 겹치기를 하는데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표 겹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이라고 치면 외국인 비중이나 수량 금액이 있고 외국인은 비중이 있는데 기관이 비중이 없어서 전 수량으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수량하고 기관을 치면 기관 보유 수량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지표 겹치기로 추가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모바일도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거 찍은 영상인데 모바일에서도 여기 밑에 외국인 보유 비중 제가 항상 띄워 넣거든요. 이쪽에 지표를 클릭하고 여기 외국인 보유 비중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좋아하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는 외국인만 표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종목을 돌리면서 이 차트와 외국인의 수급을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T에서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그럼 실제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시장이 보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기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지만, 테마주는 스마트머니라고 해서 개인 세력들이 많이 주가를 움직이기도 하고 기관이나 외인들은 오히려 얹혀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되지 않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주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주로 테마주를 많이 하는데, 테마주에서도 꼭 프로그램과 외국인 수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스마트머니를 가진 개인의 주포가 주가를 움직일 때 외국인이 뭐 10억, 단돈 20억이라 넣는다고 하더라도 돈 아깝게 그냥 넣었겠냐는 거죠. 그 외국인 기관들도 테마주에 정보가 있어서 돈이 들어왔을 거니까 저는 꼭 수급 있는 쪽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도 다르지 않다. 근데 오늘은 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주가는 항상 등락을 하고 언제나 오르고, 요 시점에 보면 이만큼 오를지 알 수가 없었고 이만큼 빠질지 또 알 수가 없었죠.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 없었고, 근데 요렇게 홍보하는 구간에서 항상 빠질 때쯤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이런 시점에서 빠졌을 때, 올라가다가도 빠졌을 때, 이럴 때. 근데 여기 외국인 보유 비중, 저는 외국인을 많이 보는데 나중에 다들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쫙 매집이 들어왔는데 많이 흔들어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이 빠지지 않죠. 여기서도 요렇게 빠졌는데도 외국인의 보유 수량은 크게 빠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박스권에서 외국인이 보유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지 빠지지가 않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 가는 겁니다. 결국엔 기관이 주가를 올리면서 들어오는 코 있는 거죠. 외국인은 그 상승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렇게 많이 오르니까 외국인 비중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비하면 크게 많이 빠진 게 아니죠. 근데 이 하락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살짝 반등 나왔을 때 보면 외국인 비중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거의 들어온 게 다 나가버렸죠. 그리고 요 하락에서는 외국인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급격히 빠져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수급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면 엄청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만 이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이 흐름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지금 많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삼성전자를 믿고 삼성전자 묻어두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교만하진 않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랑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 때 다 털고 나갔죠. 반도체는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시점에 볼까요? 2000년대 초반에, 20년도 초반에 보면 여기서 빠져나갈 때 이 외국인이 빠져나간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다 들어갑니다. 요 하락하는 기간에 바이오로직스로 다 들어가죠. 이 하락에도 비중이 크게 빠지지가 않아요. 빠지지가 않으니까 주가가 훨씬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비중이 조금 빠졌지만 이전에 비하면 크게 많이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반등이 저는 강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직 덜 먹었다, 덜 배부르다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완전 물량이 빠져나간 반도체에 비해서는 바이오로직스가 많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이 돌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삼성이 이제 반도체로는 많이 벌었고 이제 나중에 돼서는 바이오를 주력 산업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도 그룹도 차원에서 바이오로 힘과 돈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버를 할 거면 삼성에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건 좀 고민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 2차전지는 뭐 제가 2차전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밝게 보지 않아요. 단기적인 4, 5년은 저는 좋다고 보지만 결국 중국과 같이 시작하는 산업은 엄청 크게 성장할 수 없거든요. 중국은 단가로 자기 나라 내수만 해도 먹고 살기 때문에 해외에는 단가를 후려쳐서 해외 시장을 죽이는 경향이 있어서 크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사실 저희 나라 2차전지 소재 80%,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엄청
사실은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번외인데,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관심이 없다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왔죠. 이 조정 구간에. 그럼 요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지금 이 돈 들어와 가지고 그냥 손해보고 나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지나가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네이버는 조금 이상하게 들어오긴 한데,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빠졌고, 셀트리온 외국인 보유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면 자동차 업계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중을 계속 빼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계속 빼고, 제가 봐도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나라 현기차는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먼 장기적으로 크게 좋은 효과를 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외국인도 저랑 뭐 똑같은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를 올리는 건 기관들이 올리면서 사죠. 이거 약간 용감한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장기적으로는 더 잘 보지 않나. 외국인이 빠지고 있는 건 탄력이 전 수준이나 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건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가를 만들어내고요. 이런 식으로 쭉 지켜보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 외국인이 이제 주관을 가지고 쭉 나가는 종목, 이런 게 흐름이 보여서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수급을 설정하시고, 그런 애널리스트 하는 말, 기관에서 뭐 일하는 분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기자들이 하는 말 믿지 마시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돈을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말을 믿어야죠.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도 자기가 사고 있는 거 추천하면, 자기가 막 몇 억씩 베팅하고 있는 종목 추천하면 신뢰가 가죠. 근데 사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이거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하는 건 안 좋은 것처럼, 저희가 여기 들어오는 돈과 수급을 보고 종목을 판단하고 흐름을 직접 읽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돈, 수급을 믿자, 말을 믿지 말고 수급을 믿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각자 차트 돌려보면서 그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 단타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